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장편소설 돈키호테인데요. 돈키호테는 스페인이라는 거대 제국의 영광과 몰락을 지켜봤던 익살 넘치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유쾌한 상상력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사도 정신과 모험을 찾아 길을 나선 돈키호테와 현실적인 욕망을 대변하는 시종 배불뚝이 산초가 대비를 이루면서 당시 스페인 사회의 이중적인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대 소설의 출발작으로 꼽히는 세르반테스의 명작 돈키호테. 7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초가 아무리 품속을 뒤져도 수첩은 나오지 않았다. 돈키호테는 수첩을 산초에게 주지 않았고 산초도 수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서둘러 길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이 멍청이 바보! 그 중요한 걸 빠뜨리다니! 에이, 난 맞아야 돼! 반쯤 넋이 나간 산초는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마구 때렸다. 그의 얼굴은 금세 피투성이가 되었다. 깜짝 놀란 신부와 이발사가 물었다. 아니 이건 무슨 일인가? 아유, 이거 당나귀 3마리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얘기하게. 그게 수첩에는 둘시네아 공주님한테 보내는 편지 말고도 주인님 조카딸한테 보내는 나귀 양도어가증도 있었거든요. 수첩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나귀는 물 건너갔습니다요. 자자자자, 자네 주인을 찾게 되면 다시 써주라고 할 테니까 걱정 말게. 신부와 이발사만 주막 안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댄 채 돈키호테를 데려올 궁리를 했다. 잠시 후 신부가 제안을 했다. 니콜라스 선생, 저는 종자로 그리고 선생은 아가씨로 변장을 한 뒤 돈키호테를 찾아갑시다. 그러고는 곤경에 빠진 것처럼 꾸며서 그에게 도와달라면서 같이 가자고 부탁하는 겁니다. 만약 돈키호테가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돈키호테는 자신을 정의로운 기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 나설 거예요. 그가 산에서 내려오는 즉시 마을로 데려가면 됩니다. 두 사람은 주막집 주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빌린 뒤 아가씨와 종자로 변장했다. 산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요. 자, 우리가 우스운 분장을 한 건 오로지 돈키호테를 위해서야. 자네 주인한테 우리 정체가 탄로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 더 조심하게. 예, 신부님. 그런데 저보다 더 훌륭한 종자처럼 보입니다. 이발사님도 참 예쁘시네요. 그만 놀리고 빨리 자네 주인 있는 곳으로 안내하게. 얼마 후 세 사람은 돈키호테가 고행을 하고 있는 숲 근처에 이르렀다. 니콜라스 선생, 누군지 노래를 참 잘 부르는군요. 예, 신부님.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볼까요? 잠시 후 두 사람은 바위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과 마주쳤다. 그의 행색을 보니 산초가 얘기했던 누더기 기사 카르데니오였다. 이때 그는 제정신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고 신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이봐요. 젊고도 귀한 양반이 어찌 그리 험한 삶을 사시오. 전 당신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절 불쌍히 여기거나 위로하지 마세요. 불행한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저 가만히 듣기만 할 테니까 얘기를 하시오. 돈 페르난도는 아마디스 데 가울라에 끼워져 있던 루신다의 편지를 발견했지요. 그녀는 그 편지에 매일 나를 더 생각하는 자기를 구해달라고 썼습니다. 그 편지를 본 돈 페르난도는 제가 그녀한테 할 청혼을 망치기로 마음먹고 흉계를 꾸몄지요. 먼저 그는 저를 도시에 있는 자기 형한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동봉한 편지를 본 돈 페르난도의 형은 저를 8일 동안 붙잡아 놓았습니다. 카르데뇨는 그때의 불행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지 고통에 겨운 듯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는 한동안 몸부림치고 나서 어렵게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그 사이 돈 페르난도는 계획대로 루신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루신다는 돈 페르난도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잠시 망설이는 동안 결혼 서약까지 끝난 뒤였습니다. 친구와 그녀의 배신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인적 없는 산속으로 몰아넣었던 거죠. 전 제 자신을 파멸시켜 그녀한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카르데뇨의 불행한 얘기가 끝나자 신부는 그를 감싸안고 어깨를 다독였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신세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련한 목숨을 버릴 곳을 이제야 찾았네. 이 깊은 산속은 수백 년이 흘러도 숨을 멈춰버린 불행한 내 몸뚱이를 잘 숨겨줄 거야. 신부님,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나는 소린데요. 니콜라스 선생, 불행한 주인공을 찾아봅시다. 세 사람은 소리 나는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바위 뒤 개울에서 발을 씻고 있는 젊은 농부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젊은이가 두건을 벗고 머리를 흔들자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카르데뇨가 탄성을 질렀다. 루신다 못지않게 아름다운 여인이군요. 어서 가서 누군지 물어봅시다. 아가씨, 무슨 일로 남장을 하고 첩첩산중에 들어와 탄식하고 있나요?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연을 우리한테 들려주시지 않겠소? 제 불행한 얘기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까 봐 걱정부터 앞서네요. 이왕 이렇게 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바위 위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안달루시아의 한 마을에 공작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성품과 처신이 훌륭했지만 작은 아들은 배반과 속임수를 밥 먹듯 했죠. 제 부모님은 그 공작의 신하로 꽤 부자였고 하급 귀족과 기사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전 그런 부모님 밑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정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돈 페르난도의 탐욕스러운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공작의 작은 아들입니다. 그녀 입에서 돈 페르난도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카르데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 모습을 본 신부가 걱정이 되어 이발사에게 말했다. 니콜라스 선생, 저 친구 광기가 도지는 것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요. 다행히 카르데뇨는 그녀를 쳐다보기만 할 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얘기를 했다. 돈 페르난도는 저를 본 순간 한눈에 반했다며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측은댔습니다. 게다가 제 집의 일꾼들과 친척들을 돈과 선물로 매수해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죠.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를 향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굳게 닫힌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쁜 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저를 안고 진심을 믿어달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전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냉정을 되찾고 그를 설득했죠. 기사님, 당신은 제 영혼을 강제로 가질 수 없습니다. 전 당신의 신하이지 노예는 아니니까요. 신분으로도 저와 기사님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돈 페르난도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로테아, 난 오로지 당신의 남자가 되고 싶을 뿐이요. 하나님께서도 내 진심을 믿을 것입니다. 카르데니오가 깜짝 놀라며 그녀의 말을 끊고 물었다. 네? 당신 이름이 도로테야? 그 이름을 나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과 비슷한 불행을 겪고 있었지요. 아, 얘기를 끊어서 미안해요. 계속 하시지요. 돈 페르난도의 맹세에 넘어간 저는 그의 욕망을 채워주었습니다. 돈 페르난도는 다음 날 한 번 더 저를 찾아왔는데 이후 한 달 동안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맹세와 약속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죠. 게다가 돈 페르난도가 뛰어난 가문의 루신다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르데니오는 그녀의 입에서 루신다의 이름이 나오자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렸다. 도르테아는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얘기를 이어나갔다. 저는 돈 페르난도를 향한 증오심으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의 이 옷을 입은 채 하인과 함께 루신다의 집을 찾아 나섰죠. 그때 전 놀랄만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루신다는 결혼 서약을 하자마자 기절해 쓰러졌고 돈 페르난도가 그녀의 가슴 단추를 풀어주었는데 루신다가 쓴 편지가 나왔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카르데니오가 다시 그녀의 말을 끊고 급히 물었다. 무슨 편지인데요? 네, 루신다는 그 편지에 자신은 돈 페르난도의 부인이 될 수 없으며 카르데니오의 아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 속에서 단검이 나왔고 결혼식이 끝난 후 그녀가 그 칼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유가 편지에 쓰여 있었답니다. 화가 난 돈 페르난도는 도시에서 사라졌고 이후 루신다도 사라졌답니다. 저도 하인과 함께 그 도시를 떠났고요. 도로테아의 불행한 얘기를 다 듣고 난 사람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다. 신부가 그녀를 위로하려는데 카르데니오가 먼저 말했다. 아가씨, 정말 당신이 클레나르도가의 외동딸 도로테아예요? 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제 아버님의 성함을 알고 있죠? 내가 바로 루신다가 말한 남편이에요. 난 돈 페르난도와 루신다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죠. 또 루신다가 결혼 서약을 할 때 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기절한 사실과 편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 전에 나도 떠났으니까요. 그땐 전 루신다한테 그녀에 대한 실망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난다는 편지를 남겼어요. 그러고는 이 산속에 들어와 정신을 놓았는데 그대로 삶을 끝낼 생각이었죠. 아니,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어요. 우연이지만 행운이 될 수도 있어요. 루신다는 내 아내고 돈 페르난도는 당신의 남편이므로 두 사람은 절대 결혼할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을 수 있어요. 도로테아요, 우리 서로 노력해서 운명을 바꿔봐요. 도로테아는 카르데니오의 말에 감탄했고 신부도 카르데니오의 생각을 칭찬하며 함께 마을로 가자고 했다. 나와 함께 마을로 간다면 계획을 세우고 당신들을 돕는데 힘껏 노력하겠소.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돌아봤더니 산초였다. 신부가 산초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다. 그 자네 주인은 잘 지내는가? 아유, 말도 마십시오. 뼈만 남아서 다 죽어가면서도 둘신의 아가씨만 찾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소인이 둘신의 아가씨가 토봇으로 오라는 명령을 주인님한테 내렸다고 했죠. 하지만 주인님은 공을 이루기 전에는 그녀 앞에 나타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초, 자네 주인을 어떻게 해서든 고통에서 구해낼 테니 걱정하지 말게.
저는 신부님만 믿겠습니다요. 주인님을 그냥 두면 돌아가시고 말 겁니다. 신부는 카르데니오와 도로테아에게도 돈키호테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이발사와 함께 세웠던 계획을 말해주었다. 다 듣고 난 도로테아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저 신부님, 아가씨 역할은 이발사님보다 제가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옷도 입고 기사도 소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가씨들이 편력 기사한테 도움을 구하는 법도 잘 알고 있어요. 좋아요. 서두릅시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도로테아는 옷과 보석을 꺼내 귀부인처럼 꾸몄다. 그것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한결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산초는 신부에게 도로테아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 아가씨는 위대한 미코미콘 왕국의 공주님이야. 불행히도 악한 거인한테 모욕을 당하고 순결까지 빼앗겼네. 원수를 갚기 위해 기니아에서 자네 주인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제 주인님의 용맹이라면 공주님의 원수를 충분히 갚고도 남지요. 참, 저 공주님의 성함이... 미코미코나 공주님이야. 미코미콘 왕국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네. 산초, 공주님을 자네 주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게. 우리들이 누군지 절대 밝혀서는 안 되네. 네, 신부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신부와 카르데니오는 돈키호테에게 가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도로테아와 이발사 산초가 먼저 떠났고 신부와 카르데니오는 천천히 뒤따라갔다. 얼마쯤 갔을까? 험준한 바위 뒤에 돈키호테가 누워있는 게 보였다. 그는 갑옷은 걸치지 않았는데 옷은 입고 있었다. 도로테아는 당나귀에서 뛰어내려 돈키호테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정중하게 말했다. 위대한 기사님이여, 제 청을 들어주시기 전에는 여기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머나먼 미코미콘 왕국에서 온 미코미코나 공주입니다. 제 왕국을 빼앗고 저를 모욕한 거인한테 안갚음을 해달라고 기사님께 청합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아가씨, 그대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내 여인 둘시네아한테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보다 못한 산초가 돈키호테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저 주인님, 미코미코나 공주님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깟 거인 한 놈 죽이는 일은 주인님한텐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그렇지. 기사도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잖은가. 마음을 결정한 돈키호테는 도로테아에게 말했다. 알았습니다, 아가씨. 청을 들어드릴 테니 일어나세요. 기사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저 기사님, 당장 저와 함께 가서 거인을 무찔러 주세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모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네, 아가씨를 도와서 거인을 죽이고 왕국을 되찾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시가 급하니 빨리 서두르시지요. 산초를 시켜 다시 무장을 한 돈키호테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장하게 말했다. 산초야, 준비가 다 됐으니 공주님의 원수를 갚으러 가자. 네, 주인님. 이발사는 수염이 떨어질까봐 간신히 웃음을 참고 도로테아를 당나귀에 태웠다. 돈키호테도 로신한테에 올라타고는 길을 떠났다. 뒤를 따르던 산초는 즐거운 상상에 빠졌다. 주인님이 미코미코나 공주님과 결혼하면 분명 미코미콘 왕국의 왕이 될 테고 내게도 거느릴 신하가 생기겠지? 에? 아이 근데 신하들이 흑인이라는 게 안타깝군. 그렇지. 그들을 스페인으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팔아넘기면 죽을 때까지 편히 살고도 남을 돈이 생길 거야. 한편 뒤에서 모든 일을 지켜보던 카르데니오와 신부는 그들과 함께 가야 될지 말지 망설였다. 신부가 카르데니오의 의견을 물었다. 우리도 저들과 함께 갈까요? 그러다가 제 정체가 탄로나면 모든 일이 틀어질 텐데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신부는 가위로 카르데니오의 수염을 자르고 자기 옷을 입혀 변장을 시켰다. 두 사람은 돈키호테 일행을 앞질러 가서 기다렸다. 잠시 후 돈키호테와 마주친 신부가 소리쳤다.
내 훌륭한 벗이자 위대한 기사 돈키호테 델 라만차가 아닌가? 아니, 자네가 여길 오다니 웬일인가? 어쨌든 반갑네. 하나님을 모시는 분을 걷게 할 수는 없는 법. 자, 내 말을 타게나. 안 되네. 말도 타지 않고 어찌 무훈을 세운단 말인가? 난 이분들 당나귀를 함께 타고 가겠네. 신부는 종자로 변장한 이발사의 당나귀를 함께 타기로 했다. 신부가 먼저 타고 나서 이발사가 막 타려는데 당나귀가 거칠게 발길질을 했다. 이발사 종자 죽네. 놀란 이발사가 벌렁 자빠지며 수염이 떨어졌다. 그걸 본 돈키호테가 놀라워했다. 얼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수염만 몽땅 빠지다니 놀라운 일이야. 모든 계획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된 신부는 수염을 주워 이발사에게 달려갔다. 황급히 이발사의 머리를 들어올려 중얼거리며 수염을 붙이고는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수염을 붙이는 기도일세. 오, 감쪽같이 붙었네. 그 신비한 기도를 나한테도 가르쳐주게. 다음에 꼭 가르쳐주겠네. 자, 어서 길을 떠나세. 돈키호테와 공주, 신부는 말과 당나귀를 타고 갔고 다른 사람들은 걸어갔다. 신부와 도로테아가 번갈아 이야기를 지어내며 길을 재촉했다. 도로테아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제 부왕은 마술사 티나크리오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머지않아 고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셨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더 걱정하셨죠. 우리 왕국의 이웃 커다란 섬에 판다 필란도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제가 고아가 되면 우리 왕국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죽은 뒤 판다 필란도가 쳐들어오면 막지 말고 그냥 왕국을 내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는 스페인으로 가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도나소테 또는 도니고테라는 기사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산초가 끼어들었다. 아이 공주님, 돈키호테라고 했겠죠. 네네 맞아요. 얼굴이 마르고 키가 크고 왼쪽 어깨 밑에 큰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인님이 확실하네요. 주인님의 등에도 점이 있거든요. 몸에 점이 있는 건 맞으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분이 바로 돈키호테님이네요. 며칠의 항해 끝에 스페인 오수나에 도착한 저는 배에서 내렸는데 온통 그분의 공적에 관한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있던 기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공주님, 오수나는 항구가 아닌데 어떻게 그곳에 내렸습니까? 돈키호테의 말에 잠시 당황한 도로테아가 머뭇거리자 신부가 나서서 대신 대답했다. 여보게, 공주님은 말라가에 상륙했는데 소문은 오수나에서 들었다는 말이겠지. 네, 그래요. 아버지는 예언의 기사가 거인을 물리친 뒤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 말을 따르고 왕국까지 넘겨주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도로테아의 말을 다 듣고 난 돈키호테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귀하고 용감한 공주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와의 약속을 지킬 겁니다. 다만 결혼만은 제게는 오직 둘시네아 공주밖에 없으니까요. 아이 주인님, 굴러온 행운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다니 제정신이십니까? 둘신의 아가씨는 미코미코나 공주님의 반에도 못 미칩니다. 주인님, 제발 결혼하겠다고 하세요. 돈키호테는 산초가 둘시네아에 대해 함부로 말하자 창으로 산초를 마구 때리며 혼을 냈다. 니놈! 네가 감히 둘시네아 공주를 모독하다니! 이제야 너한테 내린 중요한 명령이 생각났는데 너 둘시네아 공주를 만나기는 했느냐? 주인님, 잠시 이 배를 멈추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양석정, 안용욱, 박영재, 김모경, 조세령, 김상백, 해설 유지영, 음악 고민수, 효과 이은상, 강미미, 기술 전영호, 강성민, 극본 김증래, 연출 송경희.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7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돈키호테 8번째 시간이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